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물리학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파트고요.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그림과 같이 공기 A에 위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한 파장이 람다 A인 소리가 유리를 거쳐서 공기 B에 위치한 마이크에 입력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소리를 분석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A가 있는 곳에서 소리 속력이 VA라고 나와 있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우리가 파동의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정리가 되죠. 이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매질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는 뭐지? 진동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인 거지. 따라서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거든. 이건 마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조건 한 개 더 있죠. 소리의 속력이 A에서가 B보다 빠르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VA가 VB보다 속력이 큰 거지. 속력이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변하지 않잖아. 파장도 커야 되는 거지. 람다 A가 람다 B보다 커야 돼.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소리의 파장은 A가 B보다 긴 게 맞죠.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니까. 소리 분석 장치에서 측정된 소리 진동수를 구하자는 이야기지. 진동수는 불변이야. 그럼 A에서 구하나 B에서 구하나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A에서 구한다면 VA는 진동수 곱하기 람다 A가 될 거니까 진동수는 람다 A분의 VA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B에서 소리의 진행 방향과 B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자,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가 되죠. 종파라는 거는 밀하고 소하고 밀하고 이렇게 반복되죠. 밀과 소가 반복되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진동 방향이 양옆이고 진행 방향도 양옆이니까 진행과 진동이 평행한 파동이잖아. 따라서 수직이면 횡파가 되는 거니까 종파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그림은 시간 t0일 때 속력이 1cm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나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3초일 때 매질 위의 점 p의 변이가 처음으로 위치 a만큼 올라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가 되지. 이동 방향 찾는 거나 뭐 주기 찾으라 문제가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식 하나를 정리하지. 자, 파동의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죠. 자, x축 좌표가 거리잖아. 그럼 x축 좌표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파장을 할 수 있죠. 파장이 4cm가 되는 거니까 파장이 4cm가 되는 거고, 자, 속력이 1이죠. 1이 되는 거니까 진동수를 구할 수 있죠.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 관계가 되죠. 따라서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주기가 4초가 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P의 위치가 3초 만에 A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어차피 P는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아래 위로 진동만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주기가 4초거든. 다시 말하면 한 번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다 원래로 돌아오는데 4초 걸린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3초 만에 3초 뒤에 A 위치에 온다는 거는 3초 뒤에 A 위치에 도착한다는 거는 1초 뒤에 내려갔다가 2초 뒤에 다시 제자리에 오고요. 3초 뒤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려갔다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잠시 뒤에 P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파동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왼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가줘야지만이 당연히 잠시 뒤에 P가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겠냐는 거야. 따라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 거지.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진동수는 구했죠. 4분의 1Hz 0.25Hz가 맞고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맞는 거죠. 왼쪽 가는 방향이 맞죠. 그 다음에 P와 Q의 위상을 찾자는 이야기거든. P의 위치랑 Q가 똑같죠. 파동이 내려오는 구간, 그지? 마루에서 골로 가는 구간이잖아. 그럼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같은 시간에는 위상이 똑같죠. 그지?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다음은 그 뼈 골전도 이어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자, 일반적인 이어폰은 공기를 통해 고막을 진동시켜 달팽이에 관해 소리가 가는데, 자,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을 거치지 않고 뼈를 통해 간대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문제를 바로 해석해 봅시다. 보기 보시면 기억. 소리의 진동수는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자,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불변이지. 항상 기억할 거. 진동수 프리퀀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 꼭 기억하시고요. 니은 소리의 진행 속력은 뼈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당연히 빠르죠. 이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가는 파동인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역학적 파동을 하는 거거든.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동. 우리가 탄성파라 하기도 하죠. 전자기파와 다른 거지. 그러면 언제 이놈의 파동 자체는 입자를 직접 쳐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밀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자들이 빡빡할수록 더 빨리 전달되니까 고체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고체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야. 물론 진공에선 전달되지 않겠지. 매질이 없으니까. 따라서 뼈가 고체고 공기가 기체니까 당연히 뼈에서가 빨라야 돼. 맞는 표현이야. 디귿. 소리의 진동수가 클수록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진행 속력은 빠르겠니? 같은 공기 중에서는 속력이 똑같단 말이에요.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지.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매질이 같으면 속력은 일정할 거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작아야지.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그림은 시간 t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자, x 6cm인 지점에서는 1초, t가 1초 지났을 때 진동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이것저것 구하는 이야기잖아. 해보자고. 그러면 1초 뒤에 이 파동이 6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도착한다는 이야기죠. 1초 뒤에.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6cm 지점에 1초, 도착한 1초가 걸리는 거고, 이제 속력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럼 몇 cm를 이동한 거냐면, 현재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이게 2분의 1cm죠. 0.5cm잖아요. 0.5cm. 이동하는 게 0.5cm가 되죠. 그래서 1초분에 0.5cm를 가니까 속력 구했네. 0.5cm/s이 되겠다. 따라서 매질 B에서 이 파동의 속력이 V가 매질 B의 속력이 0.5cm/s가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 풀었고. 자, 그 다음에 파장을 보게 되면 매질 B의 파장은 보시게 되면 간격이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 2cm잖아. 그러면 람다 B의 파장은 2cm가 되고요. 자, A의 파장은 3cm가 되죠. 마루와 마루 사이 3cm니까. 그래서 람다 A는 3cm가 된다고. 자, 우리가 매질이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속력과 파장은 비례관계거든.
매질 A와 매질 B는 파장이 3대2이기 때문에 속력도 3대2가 나와야 돼. 따라서 매질 A의 속력은 당연히 0.75cm/s이 되겠죠. 속력 풀었네. 자, 보게 되면 A에서 파동의 속력은 1.5가 아니고 0.75가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진동수 또는 주기를 구해보자고요. 자, B를 보게 되면 속력이 0.5거든. 자, 속력이 0.5란 말이야. 자, 진동수 모르겠어. 근데 파장은 구했죠. 파장은 여기 2cm가 되는 거니까 2cm가 파장이죠.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됩니다. 그럼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주기는 4초가 되겠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매질이 바뀌어도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변하는 거니까. 하면 매질 A도 주기가 4초고 매질 B도 주기가 4초인 거야. 됐죠? 자, 문제를 또 봐요. t 2초일 때 x 3cm 지점, 이 점 말하는 거죠. 파동의 변위를 찾자는 이야기지. 자,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식으로. 현재는 마루 지점이지만 이놈 내려올 거 아니겠? 잠시 뒤에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주기가 4초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원래로 오는데 몇 초 걸린다고? 4초가 걸린단 말이야. 주기가 4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2초일 때 위치를 찾으라는 거니까 2초일 때 찾으면 되죠. 1초 만에 가운데 올 거고요. 2초 뒤에는 골에 도착하겠지. 이 위치 골에 도착할 거 아니겠냐는 거야. 따라서 변위가 마일이 되죠. 0이 아니고 마일이 돼야 돼. 틀린 표현이 되겠네. 자, 마지막 디귿을 보시게 되면 4초일 때 6cm에서 변위를 구하자는 이야기야. 4초일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현재 파동이 0초일 때는 이 위치에 있는 건데 1초 뒤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6cm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1초가 걸려. 1초가 걸려. 도착했다 치자고 이렇게. 대충 그릴게. 그럼 3초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파동이 계속 어디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식으로. 그치? 맞죠? 그러면 이 변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3초만 진행시키면 되는 거지. 도착할 때 1초 걸리는 거고 우리가 4초 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3초만 진행했을 때 위치가 어딘지 찾아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도착해서 1초 지나면 위로 갔다가 다시 2초 뒤에는 다시 원래로 왔다가 3초 되면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겠죠. 골 지점이 되겠네. 따라서 변위가 마일이 뜨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동시켜서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그림카는 진동수 F0로 진동하는 소리급세에서 발생한 소리가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라는 시간 t0일 때 가의 소리에 의해서 공기에 작용한 압력, 다시 말하면 소리급세를 때려서 공기를 진동시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공기의 이제 공기의 압력을 표시한 거야. 그럼 우리가 다 알겠지만 소리급세의 진동수 F0는 변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공기를 때린다 하더라도 공기의 진동수도 F0가 된다는 이야기야.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럼 문제를 바로 풀면 되겠네. 자, 소리의 진동수는 F0가 맞고요. 그러면 소리라는 건 종파기 때문에 모였다가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겠죠. 밀과 소가 반복될 건데 압력이 큰 부분이 밀한 지점이고 압력이 작은 부분이 소한 지점이겠지. 그러니까 밀과 밀 사이 이게 한 파장이 되는 거야. 이 한 파장을 T를 했잖아. 자, 속력이라는 거는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거든. 근데 진동수가 F0고요. 파장이 D가 되죠. 한 파장이 D가 되니까 속력이 맞는 표현이죠. 자, 디귿을 보시게 되면 시간 T 진동수의 역수거든. 진동수의 역수가 뭐랑 같은 말이야? 주기랑 같은 말이죠.
한 주기 지났을 때 위치를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압력을. 현재 XD일 때 현재가 P2잖아. 그치? 현재 압력이 P2거든, P2. 한 주기 지나도 원래로 돌아오겠죠. P2 그대로. 그래서 P1이 아니고 P2로 가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그림 가는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모습이죠. 이게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나는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경로가 휘어진다. 이것도 굴절이죠.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보면 되겠죠. 기역 가는 굴절이 맞고 빛의 굴절인 거고요. 니은 가에서 빛의 속력은 물속에서가 공기 중보다 크진 않죠. 빛은 전자기파거든.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질이 없어야 빨라지는 거거든. 매질이 있다면 공기가 소한 매질이잖아. 그래서 공기가 훨씬 빠르고요. 액체가 느리고 고체는 더 느리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빛하고 소리는 다른 형태의 파동인 거니까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자, 나는 왜 휘어지는가? 자, 우리가 소리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 속력이. 따라서 밤이니까 위쪽이 약간 뜨겁고요. 아래쪽이 차갑죠. 그래서 뜨거울 때 소리 속력이 빠르고요. 차가우면 속력이 느리잖아. 그럼 속력이 달라지니까 굴절을 하겠지. 모든 굴절을 어떻게 한다고? 느린 쪽으로 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닥 쪽이 느리니까 느린 쪽으로 휘어진다는 이야기야. 속도차 때문에 굴절하는 거니까. 그럼 디귿을 보게 되면 나에서 위로 진행하는 소리의 진동수,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다들 아시겠지만 매질이 바뀌거나 굴절하더라도 절대 진동수는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계속 반복되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따라서 기읍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7번. 그림은 추운 지방에서 바다 위에 배가 하늘에 떠 있는 현상, 신기루 같은 거죠. 이건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긴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사막 같은데 여기 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여기서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야 눈, 사람 눈, 눈이야 눈. 실제로는 이 빛이 휘어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사람 눈은 빛이 휘는 걸 예상 못 하거든. 마치 빛이 직진할 거란 착각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 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나무가 밑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굴절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 같은 거거든. 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학생 A, B, C 중에 맞는 걸 찾아보는 거야. 학생 A를 보게 되면 높이에 따라 공기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지. 그래서 A는 맞는 현상이 맞는 거고요. 학생 B, 빛의 속력이 다른 매질 사이의 경계면을 빛이 진행하면 당연히 굴절하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학생 C는 틀렸죠. 입자성을 증명한 현상은 아니죠. 빛의 굴절이 입자성을 증명하진 않죠. 그래서 학생 A와 B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8번.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렌즈 모양의 매질 B와 C를 지난 다음에 다시 A로 튀어나오는 그림이죠. 그럴 때 이것저것 찾으라는 이야기지. 자, 식을 하나 정리해봐요. 반드시 외울 식이죠. 속력과 파장과 각도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1번 매질 속력분의 2번 매질 속력은 사인 1번 각도죠. 이게 입사각이 될 수 있고 굴절각이 될 수 있어. 그냥 각도를 보시면 되고요. 사인 2번 각도에 비례하고요. 무덤 파장도 비례하죠. 1번 파장과 2번 파장 비례관계인데 뭐가 반비례지? 절대 굴절률이 반비례죠. 그래서 굴절률은 반비례다. 이 식 하나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거니까 잘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럼 각도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인 각도를 어차피 사인은 크면 같이 커지지. 90도 내에서는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법선을 꺼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꺼서, 그치? 이게 A의 각도고 이게 B의 각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A보다 B의 각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속력이 누가 빠르다는 이야기야?
속력이 A보다는 속력 B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야. 왜?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각도를 보는 거야. 사인각. 사인각이 각도가 크면 사인각도 커지기 때문이지.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B와 C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단 말이야. 굴절이 달라도 꺾이지 않는 거고요. 다시 C와 A를 보자는 거야. 법선 꺼서 각도를 보시게 되면 C보다 A가 훨씬 크잖아. 그럼 A가 더 빠르대. 누구보다? C보다 빠른 거야. A가 C보다 빠른 거야. 이렇게 속도를 정리하면 끝나는 싸움이죠. 이거 찾은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자,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A가 B보다 작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굴절률은 반대가 되죠. 굴절률은 반대가 되니까 누가 제일 커야 돼? C의 굴절률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 그 다음에 B의 굴절률이 돼야 돼. 굴절률은 반대가 된다, 친구들.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C보다 작죠.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야. 근데 파장은 어차피 속력과 비례관계니까 파장은 누가 제일 커야 돼? B가 제일 커야 되죠. B가 C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아주 간단하죠. 식 하나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 맞춥니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9번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A, B, C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각도가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각이고, 그 다음 세타 1이 세타 3보다 큰 각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하나씩 비교해봐. 우리가 식을 하나를 다 정리하게 되면 1번 속도, 매질이 1번일 때 속도, 매질 2번 속도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매질 1번 각, 이게 굴절이든 입사든 상관없어. 그 각을 보시면 됩니다. 사인각, 그 다음에 매질 2번의 사인각이 비례하게 되고요. 파장도 똑같이 비례하게 되죠. 근데 굴절률만 반비례거든. N2분의 N1. 이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계속 반복되죠. 이게 핵심식이야, 그냥. 그럼 일단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1번 각이 2번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타 1 각이 세타 2보다 크기 때문에 1번 매질의 속력이, 그러니까 1번 매질이 A 매질이겠지. A 매질의 속력이 B 매질의 속력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보자고요. 자, 세타 3와 세타 1이 비교되어 있는데 세타 1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더 크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B의 속력보다는 누가 커야 돼? C의 속력이 커야 되겠죠. 각이 더 크니까 C 쪽이. 그래서 C의 속력이 B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제 A와 C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자, 세타 1하고 이 세타 1이 억각이니까 같을 거고요. 그럼 세타 1 입사했는데 세타 2로 나온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잖아. 이게 더 큰 각이기 때문에 C의 속력이 A보다 커야 되죠. 이 세 개 관계 다 찾았단 말이야. 결론을 내게 되면 제일 큰 매질이, 속력이 제일 빠른 매질이 VC 매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매질이 되죠. 그 다음에 B 매질이 되는 거다. 이게 속력에 대한 식이 되고요. 상대적 빠르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 굴절률은 반대가 되니까 누가 제일 커야 돼? B 매질이 굴절률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 매질, 그 다음에 C 매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푼 것 같아요. 문제를 봅시다. 자, P의 진동수는 당연히 같죠. 진동수는 불변인 거니까. 그러니까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굴절률 이게 나와 있네. A가 C보다 큰 것도 맞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2와 세타 3를 비교해야 되겠죠. 2와 3를 비교하자. 여기서 비교하면 되죠. 왜냐면 이 경계에서 입사가 둘 다 세타 1, 세타 1로 입사한다고 보시면 되고, 1로 입사하면 입사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C보다는 속력이
B가 제일 느리죠. B가 제일 느리니까 이 각 세타3가 매우 작겠죠. 매우 작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세타2보단 작아야 되지. 똑같은 세타1으로 입사시켰을 때 이 굴절각이 세타3고 그 다음에 이쪽 굴절각이 세타2잖아. 그러니까 각이 크야 속력이 빠른 거잖아. 그지? 따라서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속력이 크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각이 더 커야 돼. A 쪽 각이 더 커야 돼. 세타2가 세타3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이 경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욱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가는 시간 t0인 순간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를 연결한 파면이래요. 그럼 실선은 마루란 이야기지. 간격은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P점에서 물결파의 변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죠. 간단한 문제죠. 이 간격이 짧다, D1이 짧다는 이야기거든. 이 간격이 한 파장이죠. 람다. 그러면 D1이 D2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속력이 더 느리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느리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파장이 D2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바로 주기가 나와 있죠. 주기 T가 2T0라고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속력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되는 것도 똑같은 식이거든.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기가 2T0가 되고요. 파장이 A에서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D1으로 쓰면 되겠죠. 이게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죠. 자, 깊이를 다들 외우셔야 되죠. 파동은 물결파는 깊을수록 빠르거든. 깊을수록 빠르기 때문에 파장의 크기가 B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속력과 파장은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이 큰 B가 더 깊은 곳이지. 그래서 A가 B보다 깊은 게 아니고 B가 더 깊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굴절각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어차피 각이라는 거는 속력이 비례하거든, 사인각이. 그래서 각도가 일단 B가 큰 각이고 A가 작은 각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입사하고 누가 굴절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야. 근데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파면의 수직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 P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동이 1로 갈지 아니면 밑으로 갈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찾아내라는 이야기지. 뭐로 찾으라는 이야기냐면 나의 그래프로 찾으라는 이야기야. P점에서의 변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P점에서 잠시 뒤에는 내려가니까 뭐가 와야 돼? 골이 와야 되거든. 근데 실선이 마루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아래로 진행한다면 잠시 뒤에 마루가 와야 되고요. 이 그림과 맞지 않잖아. 이 골은 이 사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골은 마루와 마루 사이 골이 있으니까. 그래서 파동이 위로 진행한다면 깔끔하게 잠시 뒤에 마루가 골이 오겠죠. 이 그림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파동은 위로 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꺾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입사각이 B의 각도가 입사각이 되고 A의 각도가 굴절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B의 각이 크고 A가 작아야 되니까 입사각이 더 커야 돼, 굴절각보다. 그래서 입사각은 굴절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진행 방향 찾아보라는 문제가 되죠.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11번 다음은 빛의 전반사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고요. 실험 과정 보시게 되면 반원형 매질 AB를 준비한 다음에 입사각을 변형시켜서 전반사 여부를 측정한대. 그럼 각에 따라서
A가 전반사만 되는 경우가 있고, 세타2를 넣었을 때는 A와 B가 둘 다 전반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전반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반사를 하려면 반드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를 해야지만이 전반사를 하고요. 그 입사각이 임계각이라 그러지, 임계각 이상이 돼야지 전반사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습 삼아서. 만약에 1번 매질, 2번 매질, 1번에서 2번으로 입사한다 치면, 우리가 사인 각은 비례하죠. 사인 1번 각과 사인 2번 각은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2번 굴절률과 1번 굴절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2번 굴절이 2번 매질이 공기잖아. 그래서 2번 매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2번 매질의 굴절률 1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라는 거는 이게 굴절각이 90도 돼야 되는 거거든. 90도 될 때 그때 입사각이 임계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번 매질의 각도가 사인 90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사인 임계각분의 90도의 사인 값이 1이죠. 1은 1분의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C 임계각이라는 거는 굴절률에 반비례하겠죠. 이런 식이죠. 따라서 결론을 말하게 되면 임계각이 크다는 거는 뭐란 이야기야? 굴절률이 작다는 이야기죠. 그거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임계각이 크다는 거는 이게 각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임계각이 크다는 거는 공기에 대한 굴절률이겠지.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이게 각이 커야 되고, 굴절률 차이가 크면 공기에 대해서 각이 작아도 이게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세타 1을 입사했을 때는 A는 전반사 했다. 그치? 그럼 A는 쉽게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고, 세타 2는 B는 전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B는 쉽게 전반사 안 한다는 이야기는 임계각이 되게 크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바로 알 수 있죠. 세타 1보다 세타 2가 각이 더 크다는 이야기지. 이건 이해되시죠, 친구들? 지금 틀렸어. 세타 2가 더 커야 돼. 그럼 다시 이런 그림이지. 만약에 A 매질에서 공기로 가는 경우에는 조금만 각을 줘도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세타 1을 볼게. 그런데 B 매질에서 공기로 가는 경우에는 각을 좀 세게, 입사각을 세게 줘야지, 더 크게 줘야지, 세타 2를 좀 크게 줘야지 B에서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임계각은 B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보게 되면 공기와 A의 임계각은 공기와 B의 임계각보다 큰 게 아니고 작아야 되죠. A가 작은 임계각, B가 큰 임계각. 그지? 그러면 B가 임계각이 크기 때문에 굴절률은 작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다시 정리하게 되면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매우 각이 크다는 이야기, 임계하기 위한 각이 크다는 이야기고, 공기와 비교했을 때 굴절률 차이가 크게 난다면 조금만 각을 줘도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거 잘 이해하시라는 문제가 돼요.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2번 그림 칸은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에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세타 1으로 진행하여 자,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가에 B와 C로 만든 광섬유 내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 2를 잡아 넣었더니 전부 다 전반사 했다는 이야기네. 그런 그림이 돼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A에서 B로 입사했는데
자, 각을 모르잖아. 세타를 하면 각이 안으로 꺾였죠. 굴절된 거 보이시죠? 안으로 꺾였다는 거는 세타보다 세타1이 작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각이 작아진 거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치? 이 A가 빠른 매질이고요. B가 느린 매질인 거지. 그 A, B를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A가 빠른 매질, B가 느린 매질이 되는 거지. 그럼 식을 쓰게 되면 A의 속력이, 매질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빨라야 되는 건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또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계각으로 입사한다고 그러잖아. B와 C 경계에서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각이 세타 1인 건 아시겠죠? 1에서 반지름 똑같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세타 1이 임계각이래. 그렇다는 거는 이 굴절각이 90도란 이야기가 되죠. 마찬가지야. 가면 우리가 전반사 한다는 이야기니까 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C의 속력이, 그러니까 C의 매질 속력이 B보다도 빨라.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럼 이제 A와 C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반대로 보자고요. 이제 B에서 A로 쏜다면, 이 각으로 쏜다면 반대로 가는 거야. 세타 1을 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사하지 않죠. 각이 90도 안 되잖아요. 굴절각이. 근데 B에서 C로 쏘는 경우에는 같은 각을 쏜다는 경우는 전반사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B에서 C의 경계에서는 임계각이 작다는 이야기고, B와 A의 경계에서는 임계각이 크다는 이야기거든. 자, 임계각이 작을수록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 속도 차가 크다는 이야기야. 임계각이 작을수록 속도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작은 각으로도 우리가 전반사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을수록 속도 차가 크다,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누가 제일 빠른 매질이냐면 C가 가장 빠른 매질. 그래서 C가 가장 빠른 매질이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제일 느리겠죠. 이거 찾으라는 문제가 됩니다. 굴절률은 반대니까 굴절 누가 제일 커야 돼? 굴절률은 B가 제일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큰 게 아니고 A가 C보다 큰 게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 나의 그림은 B와 C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전반사한 조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린 게 B니까 안쪽이 코어가 B로 된 매질인 거고 클레이딩이 C로 된 매질인 거지. 맞죠? 근데 다 풀었죠? 그럼 우리가 세타1이 임계각이거든. 그럼 임계각이 세타1인데 세타2는 이미 전반사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임계각은 전반사 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잖아. 굴절이 90도 되는 조건인 거니까. 나에서는 세타2를 넣으면 전반사 다 하니까 당연히 세타2는 당연히 세타1보다 커야 되지. 더 큰 각으로 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틀린 표현이 되고요. 이게 더 커야 돼. 그럼 나에서는 코어는 B, 코어가 B가 맞고요. 클레이딩은 C가 돼야지 맞는 거지. 그래 전반사 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3번 그림 가완하는 단색강 P가 매질 A와 B, 그 다음에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부 입사각을 30도로 맞춘 거죠. 근데 굴절각도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 각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죄송. 입사각이 작고 굴절각이 크다는 거는 각도에 비례하잖아, 속력이. 그래서 매질 A의 속력보다는 매질 B의 속력이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각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니까 매질 B의 속력보다 매질 C의 속력이 큰 것도 알 수가 있어. 됐죠?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묻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P의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P의 속력을 C와 A를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력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속력 B, 그 다음에 속력 C, 이건 알겠는데 몇 배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특수각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을 써먹자는 이야기지. 자, 사인 A 이렇게 합시다. 속력 A분의 속력 B, 이 비율이 뭐랑 똑같아? 사인 각에 비례하니까 사인 30도, A 각이 30도고요. 그 다음에 B 각이 60도잖아. 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약분하면 루트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질 B분의 B의 속력분의 매질 C의 속력도 똑같이 사인 30에 사인 60이 될 거니까 똑같이 루트 3이 되죠. 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C와 A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곱하게 되면 B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VA분의 VC가 나오죠. 이게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의 속력이 A보다 3배 더 크다는 이야기지. 비율이 3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맞는 말이야.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임계각을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 어차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이제 전반사 하겠죠. 마찬가지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니까 전반사 하겠죠. 하는데 그 각도 비율이 똑같잖아. 굳이 식을 안 써도 알 수 있겠죠. 이 각이 똑같다. 그러니까 각도, 꺾이는 각의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사인 각의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임계각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매질 A와 B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죠. 그 다음에 B와 C의 경계면에서는 임계각으로 도달한대. 무슨 말이지? 이 각이 이게 굴절각이 90도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임계각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해석해 봅시다. 일단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죠. 아래로 꺾였으니까. 그치? 각이 더 크다는 거는 A가 느린 매질, B가 빠른 매질이죠. 그러니까 속력을 비교하면 VA보다는 VB가 더 커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갔을 때 전반사 할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는 원래 전반사 조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속력 B의 매질보다 C가 더 빨라야 되죠. 따라서 속력이라는 거는 매질의 속력은 VA, VB, VC로 정리가 되고, 자, 굴절률은 반대니까 C가 제일 크겠죠. C가 제일 크고요. C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죄송. C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C가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파장은 A가 B에서보다 짧다. 파장과 속력은 비례관계거든. 그러면 B가 속력이 A보다 빠르니까 B의 파장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파장이 짧은 게 맞아. 자, 굴절률은 C가 B보다 작대. C가 B보다 작은 게 맞죠. 맞는 표현. 그럼 임계각은 누가 더 크겠니? 속도 차이를 봐야 되죠. B와 C의 속도 차이는 얼마 안 나죠? 이 차이가 되는 거고요. 속도 차이 이만큼. 그 다음에 A와 C는 훨씬 크게 난다는 거는 차이가 많다. 임계각이 작다는 이야기야.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죠. 쉽게 전반사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A와 C 사이가 더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B와 C 사이가 더 큰 게 맞죠. 맞는 표현이야. 굳이 식을 안 써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15번 그림은 A에서 매질 B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죠. 굴절하여서 A와
C 경계에서는 임계각으로 입사한대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이 A와 A가 같은 매질이잖아. 그래서 B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니까 들어갈 때 각도와 나올 때 각도가 똑같아야 되거든. 평행선을 좀 만들어서, 그죠? 이놈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안에서는 이렇게 꺾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법선 꺼서 이 각하고 이 법선 꺼서 이 각이 같아야 되죠. 이 각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가 돼야 되죠. 그러면 P에 입사하는 각도 세타가 돼야 역각이니까. 그럼 세타일 때 뭐 한다? 전반사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임계각이라는 이야기지.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봅시다. 속도를 봐요. 각이 작은데 커졌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래서 A의 매질보다 B의 매질이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임계각에 도달했다는 거는, 임계한다는 거, 우리가 전반사 한다는 거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C가 또 빨라야 돼. VA보다 VC가 빨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B와 C만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자, A에서 B로 입사할 때 세타를 넣었던 임계각이, 그러니까 전반사하지 않았거든. 근데 A에서 C로 갈 때는 같은 각 세타로 입사했는데 90도 임계각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임계각이 더 작다는 이야기잖아. A와 C 쪽이. 그렇다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 속도 차가 많이 날수록 임계각이 작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C가 A와 C의 속도 차가 제일 커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란 이야기야? A보다는 B가 빠른 건 맞는데 C가 제일 빨라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럼 굴절률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C가 제일 굴절률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되고 A가 제일 크겠지. 굴절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 푼 것 같아요.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니은 세타보다 작은 각으로 쏜다는 거지. 세타보다 각이 작아지면 여기도 각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임계각보다 작아지니까 전반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사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이게 각이 작아지면 이 각도 작아지는 거거든. 물론 여기서 꺾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지? P점에 도달하지 않겠지만 전반사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다음에 임계각을 보자는 거야. A와 B 사이, A와 B 사이와 A와 C 사이를 보자는 거야. 자, 속도차가 크게 날수록 임계각이 작은 거거든. 임계각이 작은 거야. 그래서 A와 C 사이의 임계각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A와 B 사이가 커야 돼. 이놈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A와 B 사이가 A와 C보다 당연히 큰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6번. 다음은 전자기파인 X선과 마이크로파 자외선을 분류했죠. 이건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시겠죠. 자, 세 개를 분류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작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파장이 큰 거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게 마이크로파죠. 그래서 A가 마이크로파. 그다음 공장의 수화물 검사는 내부를 찍어야 되잖아. 엑스레이로. X선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자외선이 되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되고요. 자, 기읍 A는 마이크로파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쓰는 게 맞고, C는 자외선이 맞죠. 자, 진공에서의 파장은 A와 B를 비교하면 당연히 마이크로파가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파장이 겁나 크다는 이야기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 그림카는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를 분류해 놨고요. 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했대. 스피드건을. 뭐 여러 가지 스피드건이 있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찾아봅시다. 자, X선 옆에 있는 광선이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 광선 옆에 있는 거 오른쪽이 적외선이니까 왼쪽은 당연히 자외선이겠죠. UV 자외선이고 C가 마이크로파가 되겠네. 문제를 봐요. 자, A는 감마선을 무선 통신에 이용하면 안 되죠. 이건 방사능인데 큰일 나죠. 틀린 표현이고요. 자, 스피드건은 마이크로파라고 했기 때문에 C가 맞는 표현이고, 자, 진공에서는 전부 다 전자기파잖아. 속력이 똑같죠.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그림 가는 전자기파 A를 이용하여 찍은 의료사진이고 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뭐 찍는 거고요. 다는 전자선을 이용한 거죠. 전자현미경. 그럼 딱 봐도 아시겠죠? 가가 X선이고 엑스레이, 나가 초음파라고 일단 나와 있고 다가 전자현미경 전자선이라고 나와 있네. 문제 봅시다. 자, A는 엑스레이가 맞고요. 자, 초음파는 탄성파거든. 그러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동. 그런 경우에는 누가 제일 빨라? 고체가 제일 빨라야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이건 외우고 계시죠? 자, 전자선이라는 건 입자잖아. 그래서 이건 물질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응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9번 다음은 ABC의 파동의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 열을 나타낸 것인데, 자, ABC 중에서 파동의 간섭만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소음 제거 기능은 당연히 상쇄 간섭을 이용한 거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자, 돋보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확대한 거는 굴절이잖아. 이건 간섭이 아니고 굴절을 이용한 현상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다. 자, 비눗방울 표면에서 무지개나 색깔 나타나는 거, 이것도 간섭이죠. 그러니까 얇은 막의 간섭이지, 비누막이 있으면 빛이 들어갔다가 나온 놈이 있고 그냥 반사한 놈이 겹쳐서 중첩되어서 보강 상쇄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A와 C가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0번 그림은 빛의 간섭 실험이 나와 있죠. 0의 이중슬릿 실험이 되는데, 읽어보시면 이중슬릿의 AB를 통과한 단색광은 스크린상 O점에는 밝은 무늬, 그러니까 보강 간섭했다는 이야기고, P점에는 어두운 무늬, 상쇄 간섭 지점이라는 이야기잖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맞는 걸 찾아보자. 학생 A는 자, A와 B를 통과하는 단색광의 위상이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면 거리가 똑같이 도착하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B를 보게 되면 O에서 밝은 무늬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단색광이 당연히 보강 간섭해야지 밝아지는 거니까 학생 B도 맞는 표현이고, 학생 C를 보게 되면 자, A와 B를 통과한 빛이 P가 지금 상쇄 간섭이잖아. P에서 중첩될 때는 위상이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는 것도 맞죠. 이 학생도 맞네. 따라서 A, B, C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1번 다음은 빛의 간섭을 이용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종이에 색 변환 잉크를 칠하면 종이를 보는 각도에 따라 땡땡한 간섭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거죠. 다른 색깔의 빛보다 세기가 증가하여 밝게 보이는 색깔은 밝게 보인다는 이야기잖아. 한마디로. 그럼 뭐라는 이야기야? 보강 간섭했다는 이야기거든. 밑에는 중요하지 않죠. 반사한 빛과 아래에서 반사한 빛이 중첩되어 보강 간섭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핵심은 보강이라는 이야기야. 밝아졌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문제를 보면 기억,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는 현상은 빛의 파동성 맞죠? 간섭이니까. 간섭은 파동성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의 위상이 반대면 상쇄하지 보강하지 않지. 그러니까 틀렸다. 당연히 디귿은 보강이 맞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그림 가와 같이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 이게 핵심이죠. 이걸 발생해서 일단은 간섭을 만드는 거죠. 물결파의 간섭을 만든 거잖아. 선분 A, B를 통과하는데 그림 나는 가에서 S1과 S2의 간격만 크게 해서 똑같이 때린다는 이야기죠. 진동수, 진폭, 위상 똑같이. 그 다음에 실선은 마루고 점선은 골이죠. 보통 실선을 마루로 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기읍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하죠. 당연히 보강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렇지 않죠. 진동수는 똑같지 변하지 않지. 왜냐면 전파원 S1, S2 다 똑같잖아. 진동수 다 똑같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틀렸다. 티귿 선분 AB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보자. 가와 나를. 자, 보강이 되려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는 게 보강이잖아.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 마루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 만나고 이놈 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생기겠네. 진행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마루 만나 골과 골이 만나고 여기 마루 만나죠. 여기 골과 골이 만나죠. 아니 마루 헷갈려. 이렇게 진행하면 또 여기 한 포인트 생기겠죠. 그 다음 이쪽 보면 여기 마루 만나고 여기 골과 골 마루 이렇게 진행하면 이 지점 그러니까 세 군데 지점에서 보강이 생기겠네.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생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나를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골과 골 만났고 이 마루 만났지.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서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과 골 여기 마루 이렇게 진행해서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루 이미 골과 골 만났네. 이렇게 해서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골과 골 여기 마루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루 골과 골 마루 이렇게 진행해서 생기겠네. 따라서 생기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 다섯 포인트죠. 가는 세 포인트에서 생기는 거고 나는 다섯 포인트 생기는 거니까 같지 않은 건 맞지? 그게 틀렸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3번 그림과 같이 진폭이 같고 진동수 F0인 소리를 반대 위상이죠. 이게 핵심이죠. 반대 위상으로 발생시킨대. 서로 반대로. 그러니까 골과 마루를 반대로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자, P점을 지날 때 5점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자, 원래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면 5점에서 보강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점에서는 원래 첫 번째 보강이라는 거는 원래는 위상이 똑같았다면 P점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상쇄가 떴겠지. 원래대로라면 이 P점에서 첫 번째 상쇄가 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그럼 첫 번째 간격이 우리가 2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잖아. 경로 차이가. 그러니까 5점에서는 경로 차가 안 나죠. 안 나는 점이 원래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P점은 첫 번째 상쇄 지점일 거니까 이거가 이거의 경로 차가 이 경로 차이가 원래는 2분의 1 람다가 돼야 되죠. 근데 위상을 반대로 때리다 보니까 소리가 위상이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반대가 된 거잖아. 그래서 5점에서 상쇄 간섭을 하게 되고 P점에서는 보강을 하게 되죠. 확실한 거는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로 차이는 뭐랑 똑같아야 돼? 2분의 1 람다랑 똑같아야 되죠. 첫 번째
지점인 거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5점에서는 상쇄 간섭하는 거니까 두 스피커의 소리는 반대 위상 중첩이 되는 게 맞죠. 상쇄 간섭인 거니까. 자 P에서 진동수는 똑같죠. F0로 진동수가 변하진 않죠. 디귿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수만을 1.5배로 키웠다. 그럼 진동수가 2분의 3배가 되었다. 그럼 파장은 몇 배 되는데 파장은 진동수의 반대 관계잖아.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속력 일정하니까. 그럼 파장 람다는 3분의 2배만큼 작아졌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럼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파장을 3분의 2배만큼 내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O와 P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해볼까? 원래는 여기서 보강하는 게 맞는데 이 경로 차이가 2분의 1 람다거든. 근데 파장이 3분의 2배, 이 파장이 3분의 2배 된 거기 때문에 맞죠? 3분의 1 람다. 그럼 경로 차이가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원래 경로 차보다 작아져야 돼. 그럼 이 차이가 작아지려면 당연히 차이가 작아지려면 이 스피커 A 스피커 B 스피커 이 거리가 비슷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이 경로 차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차이 나니까. 그래서 보강 라인이 좀 앞으로 와야 되죠. 5점에 가깝게 와야 된다는 걸 알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 되죠.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4번 그림칸은 시간 t0일 때 반사면에 입사하는 물격파와 반사면에서 반사되는 물격파가 중첩된 거죠. 그지? 자,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나의 그래프는 평면상에 고정된 PQR 점에서 한 점을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죠. 찾아라는 이야기가 되지. 해석해봐요. 현재 P점은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거니까 골과 골이 중첩된 거죠. 아래로 볼록이겠네. 물격파가. 현재는 물론 이게 배가 되는 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자, Q점은 현재 마루하고 골이 중첩되었다. 이건 상쇄되었다는 이야기지. 자, 상쇄된 점은 우리가 마디라 하지. 계속 상쇄만 되는 거야. 이동했을 때. 파도 이동할 거 아니야. 계속 상쇄.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상쇄. 보강지점, 이거 보강지점이잖아. P점. 보강은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배라는 곳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R점은 지금 마루가 보강한 거죠. 현재 상황은 위로 볼록인 거지. 마루가 보강한 거니까. 그럼 나는 딱 봐도 위로 볼록인 거니까 0초 지점에서 이 점은 R점인 건 바로 알겠다. 그러니까 나 점은 R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중첩하게 되면 보강 지점은 계속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계속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배라 그러고, 상쇄하는 점은 계속 일정하죠. 계속 상쇄할 거니까 우리가 이걸 마디라 그러지.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나는 P에서 변이가 아니고 R이죠. R에서 변이 그래프가 나가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Q는 당연히 상쇄 간섭이 맞는 거고요. 자, R 지점은 보강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보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아래 위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틀린 표현인 거야.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